어제 황교안이는 지금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 저지,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거 저지한다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화래 며칠 전에 문재인 앞에 밥 먹으러 갔을 때 거기서 죽을 각오로 문한테 한번 따지지, 공연히 손학규하고 시비 걸다가 문이 말리는 그런 행태를 하고 문 앞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문한테 회담을 제안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어요. 밖으로도 안 나왔죠, 보도도. 그리고 보도가 나온 거는 황이 청와대에다가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김광진입니까? 그 어린 사람, 어린애 정비서관입니까? 걔하고 왔다 갔다 말들이 황 비서진하고 왔다 갔다 한 모양인데 결국 저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야당의 대표가 물밑으로 전달하거나 당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문한테 자, 무슨 이유 때문에 만나자. 그리고 안 만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기자회견이나 공개 회의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은 지난 5월 달에도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투밤은 문재인 만나자라는 게 일인데요. 자, 정말로 좀 의문스러운 이야기는 19일 한국당이 18일 문에게 단독 회담을 제안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부당한 뒤에 공개한 걸로 지금 비춰집니다. 그래서 18일 날 당 내부의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자고 문한테 단독 회담을 제안했는데 김도읍 비서실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회담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18일 오후 5시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고 회담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시간이 없고 여야 상설 협의체를 지난 10일 날 만찬 때 한 만큼 여기서 대화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5월달, 7월달에 이어 또 문재인을 1대1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 문은 여야 상설 협의체 가끔씩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되지 니 혼자 따로 안 만나준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도읍은 전국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현안을 논의하는 장도 못 만드냐. 1대1로 회담을 하는 게 맞다. 공수처, 선거법, 지소미아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날라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달라.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답이 있었다.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18일 날 제안을 했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은 황교안이 18일 날 이 일을 제안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19일 날 김도읍이 기자들한테 거절당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최고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마치 거기서 말한 것처럼 썩 물을 타는데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한국당은 도대체 언제 어떤 경로로 며칠 날 비공개로 청와대에다가 1대1로 만나자고 말을 했는지 밝히길 바랍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은 문재인에게 만나자는 말을 비공개로 했는가도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황교안을 만나서 지소미아를 들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선거법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나아가서
공수처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문이 그걸 만약에 하더라도 최대한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해서 하지, 그걸 황교안한테 선물로 들어주고 황교안 말로 그랬다고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황교안은 취임하고 난 이후에 틈만 나면 문과 1대1로 만나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문은 항상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황교안이가 먼저 만나고 이 다른 당 대표들하고 밥 먹자 하고 문은 만나고 난 뒤에 잠깐 남아서 이야기나 하자 하고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청와대 원하는 대로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문이라는 존재가 한국의 보수 진영이나 문 정권의 신물이 난 국민들한테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정하고 빌어서 1대1로 회담해서 문이 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지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공작하고 장난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독재하는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뭘 하려고 황은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황이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자고 해놓고 결국은 깨지고 난 이후에 설거머니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언론 어디에도 황이 문한테 1대1로 만나자고 제안한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깨지고, 자, 그날 화요일 날 이제 밝혔는데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또 청년들한테도 깨졌어요. 문한테 1대1로 만나자고 조용히 제안했는데 깨졌어요. 청년들한테도 만나서 뭐 좀 젊은 청년들 소통하는 모양을 보이려는데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닷없이 20일 날 굶어 죽겠다고 단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 단식 좋아요. 가서 2시에 한다 했는데 플래카드니 뭐 준비물이 안 왔다고 또 3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앞에서 텐트 친다고 했는데 거기 텐트 쳐지는가 안 쳐지는가를 한국당에서 사전에 논의도 안 하고 갔을까요? 한국당은 실무자들이 없습니까? 분명히 텐트 칠 수 없는 데라고 알 거예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 그러면 거기서 텐트 친다고 했으면 진짜 치다가 청와대 경호원이 뭐 맞고 하면 한국당 당직자들하고 청와대 경호원이나 경찰하고 몸싸움을 하고 황교안은 하다가 끌려서 가고 그렇게 해서 또 나와서 또 하고 또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황교안이 밥을 먹고 안 먹고가 국민들한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또 그 옆에서 보면 지금 수십일째 바로 거기서 100m 앞에 수십일째 지금 텐트를 쳐놓고 철야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교안이가 거기 가면 거기는 또 텐트도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텐트 하나 치고 같이 거기서 하든가. 근데 굳이 거기를 외면하고, 어제도 거기 같이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판하고 했지요. 그 분수대 앞 광장 바로 옆에 한 100m 앞에서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 안 된다 하니까 국회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데자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3월 말입니까?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난 뒤에 뭐예요? 광화문 앞에 텐트 치러 간다고 했다가 서울시가 불허한다니까 텐트 치는 거 허지부지 해버리고 끝냈지 않습니까? 자, 서울시가 불허하고 청와대 앞에 경찰이 불허하면 텐트 한 차도 못 치는 야당 대표, 거기에 단식한다고 해서 어떤 비장감과 절박함, 결연함이 보이겠습니까? 이 시기에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거는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굶어 죽겠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죠.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여당의 대표하던 이정현이가 슬금슬금 지금 최순실 관련 보도가 터져 나오니까 그거 막아보려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결의안 문제를 갖고 하는 것처럼 하며
갑자기 단식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한 뭐 일주일쯤 됐나요? 그것도 안 됐나요? 병원 갔잖아요. 그리고 끝나버렸잖아요. 자, 죽기로 각오로 하겠다. 절체절명의 국가의 위기에 죽음 각오했다는데, 그럼 이렇게 절체절명의 국가의 위기에 지금까지는 뭐 하고, 지금까지 한교안이가 색스폰 조끼 입고 불고 다니고 또 뭡니까? 무슨 당에서 표창장을 주고, 나경원이 줬지만 한교안이는 그거 뭐 안 챙기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박찬주 같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영입한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좀에 살만할 거니까 황교안이 아니라 열혈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몸을 던져서 싸우고 해서 조국 물러가고 나니까 그제서 뭐라 했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승리를 선언한다 하고 다니면서 이제 또 총선과 관련해서 무슨 보수 통합 제안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도 보면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나니까 느닷없이 보수 통합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황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요 며칠 새 보수 언론 대부분이 황이 절해가 되겠나? 황이 절해가 안 된다. 그래서 백이 종군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헌신해라. 그런데 이제 김세현 의원까지도 이제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황으로서는 지금 온 사방에 다 깨어지고, 그리고 문한테 뒤로 만나자 했다가 빠꾸 당한 거 다 들통나버렸고,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 깨지고, 이제 보수 언론도 외면해서 저거 안 된다고 이제 손을 거두릅니다. 이러니까 황이 이제 마지막 수가 전번에 이제 하다가 욕을 먹다 머리 깎았듯이 이제 하다 단식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 감고 단식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했어야 되냐? 지난 3월 달에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고 했을 때 그때 황이 머리 깎고 단식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요, 황교안이는 뜬금없는 타이밍 놓친 단식한다고 쇼를 하고, 나경원이는 지소미아 파기 가지고 안 싸우고 50억 불 방위비 미국에 항의하러 간다고 이인영이하고 나가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이 시기에 저 둘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제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 커뮤니티에 한마디 했죠. 정말 좀 웃기는 짓거리 하지 마라. 내가 굶어 죽으면 그 진정성 인정할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제 방송에서요, 저보고 하도 니는 대안도 없이 비판한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제 방송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제가 가끔 자기들이 들었을 때 불쾌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댓글을 달았을 거라 봅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은 또 무슨 구독 취소 운운해요. 황교안을 비판했다고요. 많이 하세요. 어차피 묶어놨지 않습니까? 어차피 황장수는 구독은 묶어놓고 구독을 한 사람도 취소시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많이 하세요. 그런 거 제가 한 번이라도 구독해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독 취소하는 것도 자유예요. 한 사람도 취소가 저절로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와서 세상 몇 명 취소한다고 제가 신경 쓰겠습니까? 댓글에 구독 취소라고 달면 제가 조금 뭐 마음이 아플까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황교안을 빨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려면 가세요. 이 시기에 황교안, 나경원이가 없으면 한국의 보수가 망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은 황교안, 나경원이가 빠지고 비대위가 구성되어서 밖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데려다가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은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은 선거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욕심 있는 사람 오면 또 사고 납니다. 그러고는 한국당의 개혁 의제를 서포 15조를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유사한 거라도 해야 이긴다고 봅니다. 딱 내어 걸어서 이게 우리 공약이다. 우리가 이기면 이걸 밀어붙이겠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의 자격을 먼저 딱 해서
저 어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탈세, 부동산 투기부터 논문 표절부터 시작해서 갑질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 그야말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 조국류의 인간, 예? 자식 문제에 개입해서 장난친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급농단한 사람 다 배제하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삶에 하자가 없는 사람들로 공천을 하라. 적어도 저 똑똑하거나 유명한 사람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분야에 그래도 조금의 일가견을 이루었는데 살아오는 과정에서 누가 지켜보나 안 지켜보나 관계없이 탈법, 불법, 도덕적 문제를 저질러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 공천하면 된다고 봅니다. 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름 좀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런 사람만 찾아내서 공천하면 된다고 보고, 물갈이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도 없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시끄럽게 부정을 저질렀고 의혹이 있고 그야말로 주둥이만 갖고 떠들어대고 줄 서서 아부하는 이런 사람 순서로 잘라내면 되죠. 그래서 영입하는 것도 삶에 살아온 과정에 대한 도덕적, 법적 원칙, 그리고 군대나 이런 것도 다 가야 되겠죠. 자관 국민의 의무를 책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배제할 사람도 그 기준. 그래서 다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총선요, 6대4나 7대3으로 이길 겁니다. 네가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저보고 만약에 하라 그러면 저는 선거도 안 할 거고 정치 안 할 사람이니까 그것만 딱 하고 이기게 해주고 놓을게요. 목을 겁니다, 저는. 죽어도 안 하겠지요. 왜? 황장수 같은 사람이 오면 옛날에 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분이 저를 거기에 데려가서 좀 하려니까 난리가 났더만요. 죽어도 안 되죠. 왜? 저도 안 한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썩은 자들이 청소하겠다고 가는 사람을 안 막을 리가 있겠습니까? 막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황교안, 나경원이 존재하는 것은 보수의 수준에 황교안, 나경원 정도가 딱 맞는 삼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듣기 싫지요. 제가 앞으로 듣기 싫은 소리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평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그야말로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입니다. 그 평론가죠. 스포츠 평론가. 저는 스포츠 평론이 아니라 정치 평론가이기 때문에 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해야지. 힘을 모아서 선거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나한테 하는 거는요, 황교안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거는 머리가 썩어버린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심한 말을 연속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나경원은 1년 동안 한 행동, 황교안이 9개월 동안의 한 행동을 보면 저는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자기도 망치고 주변도 다 망칠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 몇 개의 소양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에 단 하나의 소양도 없는 그렇고 그런 한국의 수구 기득권의 한 명일 뿐입니다. 자, 이런 자를 데려다 놓고 이것도 저는 음모가 있다고 봐요. 그걸 대표라고 공천받고 그 밑에 빌붙어서 돈 좀 벌겠다고 띄우고 그 밑에 빌붙어서 색스폰 잘 불고 교회 다닌다고 찬양하고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더 개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결론은 저는 황교안을 빨리 쫓아내야 보수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금 많은 평론가들의 정치에 관련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평론가들의 입장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유시민하고 황교안에 무슨 통합하면 무조건 밀어줄 것 같지요? 웃기는 말씀입니다. 이 둘이요,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이 밀어줍니다. 제가 황 보고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총선 출마를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상 대표는 맡고 있대.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자기는 문재인처럼 이선으로 후퇴하고 당의 모든 권한을 이 최고위원격인 비대위에 주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대표로 남고 앞으로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그냥 선거 이기기 위해서 열중하기 바라요. 그리고 그 비대위에서 사실상 당의 총선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관장하기 바랍니다. 지금요, 중요한 거는 총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키지 못하고 다 깨져서 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왔잖아요. 지금 남은 시간에 뭘 한다고 한국당이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다 결정하고 당의 기존 틀에 있는 시스템은 뭐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문제 등에만 대응을 하는 식으로 하고 총선 관련해서는 이 비대위가 나중에 이제 공천분과 관련한 모든 것까지 다 관장하는 형태로 일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한국당의 황교안이 내놓은 민부론, 민평론, 민교론 이런 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황교안의 가장 잘못은요, 민부론, 민평론, 민교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선 가겠다고 만드는 거지 총선 승리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총선에 이기려면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해서 가겠다고 그 미친 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했는데 어설픈 과거 구시대적 대선 후보 흉내 내다가 지금 자기 미천을 다 드러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은 이선으로 물러서고요. 당은 문가의 투쟁에 대해서만 하고 밖에서 정치 안 할 사람, 서명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정치 안 할 사람들로만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총선 아젠다, 그 다음에 공천의 규칙, 그리고 기존의 물갈이의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정권을 갖고 총선에 이렇게 대응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박수를 치고, 그리고 야권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같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해야지, 유승민이 들어오고 무슨 우리 공화당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만 하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든 뭐든 관계없이 그냥 다 흡수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한번 보세요. 김종인 씨 데려다가 당 대표 세워서 힘 좀 실어준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드니까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호남을 다 먹어도 일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만 제대로 하면 남은 사람이 뭐 유승민이가 따로 당을 만들든 안철수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 관계없이, 친박 정당이 만들어지든 관계없이 한국당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이기고는 비대위 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심 없는, 그러려면 황교안이부터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랄이 되겠다고 선언하고요. 상징적으로만 남아있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거기에 넘겨서 그야말로 욕심 없는 사람들이 총선 계획을 짜고 총선에 이기게 하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다 돌아가고, 그러면서 한국당이 제대로 된 개혁 아젠다와 바뀐 인물들로 선거선에 이긴 다음에 투쟁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상적이라고요? 이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 말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